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윤일병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유병언 시신을 부실 수사 질타 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전격 사퇴하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시선이 쏠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일병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 4월 8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해 1차적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실장에게 중요 사건 보고를 했으며 곧이어 백낙종 조사본부장이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서면 보고 문건을 통해 병영 부조리 확인 결과 가해자들이 사망자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김관진 실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사건 전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장관 재직 시에 사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난 4월 21일 28사단 포병연대 연대장과 대대장, 본부 포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순광 28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것은 김 실장의 후임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뒤였습니다. 김관진 실장이 내린 징계 조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송방망이 처벌이어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일병 사망 사건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장관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봐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핵심이 은폐이기 때문에 이런 은폐에 관한 책임, 왜냐하면 장관께서는 자료를 보니까 사전에 이것을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예. 처음에 국민들에게 알려진 보고는 회식 중에 사망했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간 후에 장관에게 올라간 보고는 집단적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라고밖에 저희가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대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군 당국이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군내 반입 허용 검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휴대전화 허용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해 어느 지역이든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어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은 큰 제한이 없는 데다 휴대전화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면 교육 훈련을 할 때, 취침할 때 휴대전화를 전부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보완인데요. 예. 지난해 이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제 군인 지휘 양상에 관한 기본법 법안을 상정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장병들의 기본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완해서, 법적인 어떤 보장,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 장병들의 의식 구조가 바꿔져야 돼요. 특히 간부들이요. 그래서 우리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의 군대가 전투력이 강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인권이 존중돼야 이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엄정한 군기와 인권은 서로 병립할 수 있다. 마치 인권이 존중되면 군기가 빠진 무대로 이렇게 통상 인식들을 하거든요.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기와 인권은 병립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인권이 존중된 그런 군대야말로 그야말로 전투력이 강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장병들의 인명중시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간부들이 그야말로 요즘은 이제 전부 일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병들의 생명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명중시 사상을 갖는 지휘관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병사들의 기본권이 확립될 때 있는 법적 보완, 그 다음에 우리 간부들의 의식구조 개선, 그 다음에 이제 고충 처리 등 소통 가능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옴베드맨 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 징집 자원들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인원들도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과거에 80년대는 입대 가용 인원이 44만 명 중에서 22만이 입대했는데 요즘은 35만 명 중에서 32만, 91%가 입대를 해요. 그래서 저는 모병 제도를 조금씩 더 확대해서 이렇게 인성에 문제가 있는 인원들은 걸러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인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법사위원 시절에 국회법을 어기고 변호사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9달 동안 법원과 검찰을 감시하는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법사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황 후보자는 7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황 후보자는 또 현역 의원이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다른 2명과 함께 변호사 활동을 했고 2009년 한 해에만 5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 후보자는 실제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고문 변호사 격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을 뿐 위법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선 참패 후 어제 개최된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의 야성 회복과 계파 청산을 촉구하는 쓴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국회에서 열린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무엇보다도 야당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 없는 딱 한 가지가 야당성이고 넘친 것은 귀족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중도 노선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12.6 사건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Y7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 젊은 여공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만약에 이철승이가 신민당 총재였으면은 마포의 신민당사로 들어갔겠습니까?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억울한 사정 호소하다 왔던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등장을 해서 진보 노선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 노선이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예컨대 국정원이 댓글 단 거, 사이버 사령부가 단 거, 아니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거, 그거를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그게 진보만이 해야 할 일입니까? 거기에 무슨 진보 보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보수 노선이라면 당연히 그걸 비판했었어야죠. 그리고 그걸 비판했었으면은 진보 진영이나 민주개혁 진영이 왜 진보 아젠다를 안 하고 그런 거 갖고 있냐 시비를 걸었겠습니까? 박수를 쳤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훨씬 뛰었을 겁니다. 예컨대 세월호 문제에서 이것이 국가인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그런 의문을 갖고 있을 때 나서서 국가의 개조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혔더라면, 그리고 그 입장은 보수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도 저는 굉장히 먹혀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죠. 정권이 검찰을 찍어낼 때
뭐 그때도 가만히 있었고 국가기관이 정보를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어낼 때 아니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그 조작해서 간첩 만들어내는 걸 바로잡는 게 그게 진보가 비판할 일입니까? 진보만 비판할 일입니까? 우리나라 그런 점에서 정말 이상한 겁니까? 거기에 무슨 놈의 중독이 있겠습니까?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서울시 송파구 석천동의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의 크기는 가로 1m, 세로 1.5m입니다. 구멍의 깊이는 10m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석천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싱크홀 추정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던 지난달,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제2롯데월드 공사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지하철 공사와 유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하수가 유출됐다. 어제 우선 발생한 그 싱크홀이요. 네. 이게 이제 지하철 공사장하고도 가깝고요. 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제2롯데월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런 공사들과 어제 발생한 싱크홀 좀 연관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예. 이것들이 오히려 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예. 그 밑에 지금 싱크홀이 발생한 바로 그 밑에 지하철 9호선 구착 작업이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삼성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은, 삼성에서 지하철을 뚫으려고 그러면 터널을 파야 되잖아요. 예. 그때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집안이 주저앉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덧붙이자면은, 예. 바로 인근에 석천호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석천호수가 있으면은 지하수를 공급을 계속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집안이 상대적으로 또, 약해져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원인이 돼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하나 특이한 것은 사고가 났을 초반기에는 예. 관계자들이 현장 접근을 터널 공사 현장에 접근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제지를 했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삼성물산 측에서 그랬다는 겁니까? 네, 삼성물산 측하고 서울시 일부 관계자들이 예. 그게 현장 접근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건을 은폐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본래 취지를 잃고 갑행세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를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궐선거 참패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일보의 기대와 달리 을지로위원회는 새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몇몇 기업 임원진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 의원의 권한에서 벗어난 행동을 취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에서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8도입니다. 라디오 뉴스케이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